미국 시장에서 무려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던 중국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점 시장을 한국이 진출하자 몇 년 만에 바로 1위 자리를 빼앗아버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만두입니다. 사실 만두만큼이나 세계적으로 원조를 가리기 힘든 음식은 없다고도 합니다. 제갈공명이 처음으로 만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사람들은 만두 자체가 중국이 원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피 안에 소를 넣어 만드는 다양한 방식의 만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양인들 사이에서 만두는 당연히 중국 음식이라는 생각이 대부분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식 냉동 만두인 링링이 압도적으로 장기간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비비고 만두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만두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2020년 기준으로 매출이 무려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김치마저 자신들의 음식이라고 우기는 중국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이 원조라고 생각하는 만두가 한국에게 장악당하자 중국인들은 당연히 한국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듯이 한국은 중국의 것을 모방하고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악덕 기질을 가진 나라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원조를 떠나서 중국인들은 왜 자신들이 25년 동안 장악하던 미국 만두 시장을 한국에게 내어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냉동 만두를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먹는 미국인들에게 만두피가 두껍고 소는 적은 중국식 만두는 맛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음식과 같이 먹거나 소스에 듬뿍 담궈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미국 시장을 분석하고 얇고 쫀득쫀득한 만두피와 가득 채운 만두소를 통해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소 안에 들어가는 재료 역시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었고 중국의 냉동만두와는 다르게 만두 하나만으로도 맛을 내고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맛과 건강 모두 챙길 수 있는데 굳이 중국의 냉동만두를 미국인들이 먹을 이유는 없어지게 된 것이죠.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한국과 중국의 이미지 변화 역시 상품의 매출에 영향을 끼쳤다고 표현하는 외국인들의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해당 주제에 대해 중국인들과 그 외의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국은 중국이 없었다면 돈을 벌 수 없는 나라였어. 그들은 중국이 자신들의 것을 훔쳐간다고 하지만 사실 한국이 가져간 걸 다시 되돌려 받으려는 것 뿐이야. 만두를 가지고 당당하게 미국에서 팔고 있는 한국을 보면 알 수 있어. 항상 다른 나라의 우수한 음식을 교묘하게 자신들의 방식이라고 바꾸고 한식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는 지겨울 정도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잠깐의 호기심일 뿐이야. 결국 사람들은 다시 중국식 만두를 찾을 수밖에 없어. 원조의 맛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나는 맛이 조금 없어도 중국의 냉동만두와 한국의 냉동만두를 택하라면 당연히 한국을 택할 거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아무리 내 입맛에 맞아도 이제는 먹을 자신이 없다. 만두와 비슷한 요리법은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한국의 만두 역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중국인들이 김치를 자신들의 나라 거라고 우기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야. 한국이 중국의 만두를 베낀 거라고 해도 난 한국 만두를 먹을 거야. 위생적인 부분도 믿을 수 있고 맛도 더 있는데 굳이 원조라고 중국 만두를 먹는 바보가 있을까? 다른 상대를 모방해서 새로운 걸 창조해내고 그게 더 뛰어나다면 비난받을 이유가 없지. 그리고 한국식 만두가 중국의 만두를 베껴서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중국인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완전히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냉동만두와 관련된 업체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 반면 한국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 유튜브 영상 댓글에 보면 한국인들이 냉동만두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적어놨어. 그들의 레시피를 따라하면 일주일에 2-3번은 한국 만두를 먹지 않을 수 없을 정도야. 꼭 한번 따라해봐. 그냥 적혀있는 레시피대로 해도 난 충분히 맛있었는데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야. 이미 집에 한국 냉동만두만 3봉지가 있는데 한국인들만의 방식을 알려줘.
냄비에 기름과 물을 1대1 비율로 만두가 반만 잠길 정도로 넣고 뚜껑을 덮고 가열을 하는 거야. 중요한 점은 뒤집지 말아야 해. 그럼 반은 바삭하고 반은 부드러운 환상의 반반 만두를 즐길 수 있어. 세계 시장을 위해서 조리법을 바꾼 걸 가지고 비열하다고 표현하는 중국인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입맛을 맞추려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변화를 줘야 하고, 그건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아니야.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것이 무조건 최고이고 이걸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도 링링보다 비비고를 더 많이 사 먹을 거야. 내가 분명 마트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만두를 대량으로 사는 걸 본 적이 있거든. 한국의 냉동식품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 대부분의 나라는 냉동식품이라고 하면 몸에 좋지 않고 먹을 만한 음식이 없을 때 대체식품으로 여겨지지만, 한국만큼은 냉동식품마저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맛이야. 한국 친구 중에 냉장고를 냉동식품으로만 가득 채우고 주식을 해결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요리를 보면 절대 냉동식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한국의 모든 냉동식품을 먹는다면 1년도 충분히 버틸 수 있어. 만두는 원조가 없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원조가 있다면 그건 중국이 아니라 몽골이라고 들었어. 중국이 만두가 자신들의 음식이라고 우길 이유가 없다는 거지. 아니야. 중국은 반대로 몽골 역시 중국의 역사 중 하나라고 말해버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하나님도 사실은 중국인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몰라. 전염병 때문에 중국의 실태가 이제 세계에도 많이 알려진 것 같다. 어떤 상품이든 중국어가 적혀 있으면 왠지 꺼림칙한 게 사실이고,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면 굳이 중국 물건을 사지 않는다. 중국인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버는 상류층들은 사실 중국 음식을 소비하지 않는다고 해. 그들도 중국의 음식이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거든. 중국은 비위생적인 수준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수준이야. 고무나 석회, 시멘트를 이용해서 식료품을 만드는 나라의 음식을 먹을 바에 난 그냥 굶어 죽을 거야. 이제 몇 년 안에 중국은 한국의 냉동만두를 베낀 만두를 출시할 거고 자신들이 원조라고 우길 거야. 하지만 그 누구도 한식의 맛을 베낄 수는 없어. 한식의 매력은 맛도 맛이지만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어. 자주 먹지는 않았지만 한국식 만두를 먹기 전까지는 중국이 원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의 만두 맛을 경험한 순간 만두 최강국은 한국이란 걸 알게 됐다. 이상으로 한국식 만두가 중국을 제치고 미국 시장을 장악한 것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